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 250여 명의 명예 졸업식이 치러졌습니다. 한국교회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는 오는 3월 1일 서울시청 앞 광장과 을지로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3.1운동 당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 역할을 했던 기독교를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기독대학 내 성소수자 인권 허용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구티비가 부울경본부 설립을 기념해 따뜻한 겨울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 250여 명의 졸업식이 진행됐습니다. 참사만 아니었다면 2016년에 졸업했을 학생들은 3년 만에 명예 졸업장을 받게 됐습니다. 현장에 여선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영경, 김예은, 김주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250명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호명됩니다. 유가족들은 아이들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터져나오는 눈물을 훔칩니다. 꽃다발과 학생증, 졸업증이 놓인 의자엔 유가족들이 대신 앉아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재학생들은 하늘에서 지켜볼 선배들의 졸업을 축하하며 합창을 준비했습니다. 노란 고래의 꿈으로 돌아온 우리 아이들의 명예 졸업식엔 유가족과 교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아이들의 그 안타까운 희생과 부모님들의 그 아픔을 어떤 말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유가족들은 졸업 앨범 속 아이 얼굴을 보며 졸업을 축하했습니다. 오늘 졸업했다고 안아주고 싶은데 그냥 서울치모군에 가서 한 번 더 어루만져 주려고. 희생자 가족들은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픈 사람이 좀 덜 나왔으면 좋겠고요. 가족들 모두가 이렇게 나와도 좀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단원고와 교육청은 희생 학생들을 제적 처리했다가 유가족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학적은 다시 복원됐지만 미수습 학생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동안 명예 졸업식이 미뤄져 온 겁니다. 아직 2명의 학생을 찾진 못했지만 유가족들의 요청으로 그간 미뤄온 졸업식이 거행됐습니다. 단원고는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행사를 매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한국교회 5개 연합기관과 50여 교계단체들이 연합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3월 1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과 을지로 일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민족과 함께, 교회와 함께란 주제로 열립니다. 기념예배 설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맡았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교회가 희망이다란 제목으로 3.1 정신계승과 한국교회의 역할을 전 성도들에게 선포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의 특징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어우러진 축제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는 한국대학생선교회와 전국 중고대학 교목회 등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층이 대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회는 찬양축제와 기념예배, 특별 기도회 순서로 이어집니다. 대회 마지막 순서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교회 선언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준비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3.1 정신을 계승하고 민족의 동반자 역할을 회복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전국에 흩어진 6만 교회들이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당시의 기독교 정신을 되새기자는 취지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강연을 맡은 이만열 교수는 3.1운동과 한국교회란 주제로 역사학적 관점에서 기독교의 역할을 공유했습니다. 보도에 오현근 기자입니다. 자발적 불편운동, 교회 신뢰운동 등으로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회복운동에 앞장섰던 기훈실이 회원총회를 겸해 3.1운동과 한국교회란 주제의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은 전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한 이만열 교수가 나서 역사학자의 관점으로 당시 기독교의 역할을 재조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먼저 3.1운동의 의미부터 짚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큰 영향을 미친 만세운동은 이후 민주화 운동까지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했던 겁니다. 또한 세계사적으로도 약소민족 최초의 저항운동으로서 아시아 여러 나라에까지 평화운동을 알린 데 의미가 높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베르사유 체제의 중심국의 하나인 일본에 저항함으로써 그다음 세계 전체의 질서에 대해서도 저항한 것이다. 3.1운동을 본받아서 다른 약소국가에서도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3.1운동 당시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식 결여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그 역할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장애물로 작용해 오기도 했습니다. 만세운동의 시작은 기독교계가 중심이 됐습니다. 이를 이끈 민족대표의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 단위로 조직돼 있는 교회와 기독학교가 만세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되도록 한 통로 역할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당시 인구 대비 기독교인의 비율은 적었지만 그 역할은 상당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입니다. 1600만 가운데서 21만 명 내외라 한다면은 약 1.5%에 해당합니다. 그건 17%에서 22% 정도가 된다 한다면은 기독교인들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처럼 민족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이유는 민족의식의 전통과 교단 조직화, 신앙과 민족사랑을 일치시키려는 노력 등으로 꼽힙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한국교회는 조국의 평화적 자주독립 구현에 힘썼던 당시 기독교의 정신을 되돌아보고 분단의 현실을 평화적으로 국복하는 또 한 번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동대와 숭실대 등 기독대학에 성소수자 인권을 차별하지 말란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은 이날 규탄 집회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사학의 건화기념과 자율성, 종교의 자유를 무시한다며 인권위 해체와 최영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두 기독대학에선 일부 재학생들이 동성애 허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동성애 관련 영화 상영을 위한 장소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학교 측에선 집회를 주도한 학생들을 징계하고 장소 대여를 취소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철회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동반연 기론평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들 모르게 동성애 옹호를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며 법안과 교육,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은밀히 차별금지를 강제하고 있는 인권위의 실상을 우리가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규탄 집회에선 기론평 위원장과 한동대 재앙규 교수가 삭발식을 진행하며 학교 측의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구티비가 추운 겨울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특별한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구티비 부울경본부가 주관한 이번 음악회는 찬양과 악기 연주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음악회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구티비 부울경본부 김영수 본부장은 부울경 지역의 기도 문화를 확장시키기 위해 이번 음악회를 마련했다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복음 사역에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음악회에선 문화예술 빛과 소금, CCM 가수 김홍보 목사의 찬양 무대를 비롯해 가야금, 스트라젠트, 오카리나 등 아름다운 선율이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날 색소폰 연주를 선보인 미국 LA 미랄선교회 고석기 선교사는 구티비를 통해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며 복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구티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구티비 부울경본부는 오는 3월 설립 예배를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교회를 순회하며 다양한 문화선교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동성애자 학생을 리더에서 제외한 기독교 학생단체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대학은 인종과 성별, 종교 등 각 모임의 특징에 따라 회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독교 학생단체 역시 이와 동등한 규정이 집행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이오와 대학은 기독교 학생단체가 동성애자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단체의 등록을 취소하려 했지만 법원은 기독교 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학 측은 판결을 검토한 뒤 법원 명령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가톨릭 교계에서 지난 9년 동안 청소년과 심신미약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사제 152명이 파면됐습니다. 주교회의는 멕시코엔 중앙정보센터가 없어 각 교구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며 일부 성직자들은 기소되거나 교도소에 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가톨릭 사제들의 성학대 추문이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가톨릭 교회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제의 아동 성학대를 끔찍한 범죄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국제구호단체에서도 성적 학대 신고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자선단체 톰슨 로이터 재단이 유엔과 옥스팜, 케어 등 22개 국제구호단체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보고된 성적 학대와 괴롭힘 사례는 총 539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이브 더 칠드런과 월드비전 등 9개 단체는 아직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최종 집계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2017년 18개 국제구호단체가 보고한 성학대 건수는 476건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성적 학대 보고 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미투 운동의 영향을 받아 피해자들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보고서에서 상습적으로 전자담배를 피우는 중고등학생이 전년보다 150만 명이 늘어나 총 360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려 7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일반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은 2011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센터 관계자는 전자담배 흡연자의 급증으로 신세대가 니코틴 중독의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며 금연 캠페인의 성과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8억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을 통해 세뱃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4년 위챗을 통해 세뱃돈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 후 해마다 이용자가 급증해 왔는데요. 올해는 전년 동기보다 7.12% 늘어난 8억 2,300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세대인 1990년대 이후 출생자가 주력 이용자로 분석됐습니다. 지역별론 베이징과 광저우, 충칭이 위챗의 모바일 세뱃돈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음주운전자 박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김동욱 판사는 공판에서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여기에 조수석에 탄 여성과 애정 행각을 한 사실까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더 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있는 베트남이 유엔에 북한 대표단의 하노이 방문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이 꾸린 대표단원 전체가 베트남을 방문하려면 유엔이 대북 제재 조치를 면제해야 가능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타스통신은 유엔 소식통의 발언을 빌려 베트남이 유엔의 대북제재 관장위원회에 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싱가포르 정부가 비슷한 요청을 유엔에 냈고 받아들여진 바 있습니다. 일왕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에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발언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문 의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내가 한 말은 평소 지론이고 10년 전부터 얘기해온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법에 관해서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의 마지막 용서가 나올 때까지 사과하는 게 맞다며 합의서만 수십 개 있으면 뭐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서울지방법원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32회 총회가 실시한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법원은 전명구 감독회장의 지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직무에 복귀한 지 3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감리교단의 혼란이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의 제자훈련을 이어간다는 취지의 은보포럼이 발족합니다. 포럼 관계자는 옥하는 목사에게 가르침을 받고 영향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모여 그분이 남기신 뜻과 비전을 이어가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은보포럼 발기인 대회와 창립총회는 오는 18일 서울 미랄학교에서 열립니다. 한국선교연구원이 오는 15일 한국선교학 포럼을 엽니다. 포럼에선 다양한 환경에 노출돼 있지만 돌봄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는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가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와 오는 15일 세계 소아암의 날을 맞아 어린이 전문 화초장지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백혈병 소아암으로 부모 곁을 떠난 아이들을 기억하고 무료로 안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데르센 공원묘원은 1155제곱미터 규모로 화초장 방식으로 장례가 치러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